부지런히 오르고 올라서 이제는 2670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계속해서 거의 1년 가깝게 코스피 기준으로 60일 이평선을 넘지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딱 맞닿은 상황, 앞으로의 방향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해석하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한 줄로 표현한다면 가뭄의 단비 아니겠습니까? 네.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타는 목마름이죠, 진짜. 네. 논바닥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제 더 갈라져서 이제 곤란한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가뭄의 단비가 내려줘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장이라고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항이 반가운 반등을 이렇게 가뭄의 단비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장의 세부적인 포인트들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역시 그 환율이 좀 안정해주고 128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1260원 또 1240원까지 좀 내려주니까 국내 증시를 떠났던 그 외인들의 수급, 사실은 최근에 와서 외인들이 많이 그 국내 증시의 수급에서 좀 이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인들이 좀 불안한 장세고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의 힘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처를 떠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내 현대자동차에 이제 외인들이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남겨놓고 나머지 비중은 좀 더 안전한 처로, 예를 들면 리비안이라든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예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분산하면서 수급과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외인들의 이제 행태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 부담 때문에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렵다 보니까 잠시 이탈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저점에 와 있고 이때쯤이면 들어와도 되겠다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인들이 들어와 줬고, 또 과대 낙폭이었던 그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딛고 미증시가 또 금요일날 반등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와 민감성과 연동성이 이제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오늘 그 체크 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봐주셨는데요.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일정을 통해서 좀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또 내일 모레 수요일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오늘 밤 미증시 또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문을 안 엽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휴장 일정이 있는데 체크해 봐야 될 일정들, 그리고 또 일정 외에도 한 주간의 포인트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좀 아쉽게도 지금 뭔가 이제 미 증시가 약간 이제 저점을 또 딛고 이제 그 인플레이 부분, 이제 피크아웃 부분, 또 어제 나온 그 지수 발표가 이제 연준이 좋아하는 그런 발표가 나는 바람에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약간 엇박자로 지금 증시가 지금 장이 열리는 부분이 엇박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사실은 또 미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는 또 힘을 탄력을 받지 못하고 미 증시하고 따로 노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때 타이밍 때 같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또 미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라고 휴장을 했고요. 또 아시겠지만 6월 1일 우리 지방선거다 보니까 우리가 또 휴장하다 보니까 약간 아쉽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5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생산 지수, 건설 지출 지수, 소매 판매 이렇게 국내 지수가 좀 발표되고, 중국 5월 제조업 PMI, 또 미국의 5월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내일은 그다지 이제 미국의 지수 발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증시에 요동을 치거나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6월 1일은 또 이제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라든지 5월 마켓 제조업 PMI, 또 ISM 제조업 PMI 등, 또 중국도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6월 1일 날 선거 때문에 쉬는 부분 때문에 이제 연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6월 2일 날 또 미국이 중요하게 제조업 수주라든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월 3일에는 우리나라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유럽으로서는 5월 마켓 서비스의 PMI, 미국 5월 고용보고서, 5월 서비스 PMI가 연속해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지수 발표가 물론 요즘에 좀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기도 하고요. 미국 그 기업들 개별 그 지수 실적 발표도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변동성은 심하진 않을 것 같고, 또 이 지수 발표가 크게 지금 약간 탄력을 받은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월말 월초니까 경제 지표가 좀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있네요. 그러면은요, 지수는 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시는지 예상 지수 밴드도 좀 설정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이 시간 만나기 전까지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 저는 중요하게 본 게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갭상승 해가지고 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리라고 좀 기대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하고 어긋나게 또 갭상승하고 그 상승한 폭을 반납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저갈지 모르지만 그 요즘에 이제 약간 그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증시가 개장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갭상승하면은 차익 실현이 너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추가 탄력을 못 받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갭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져 가지고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추가 상승이 났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낙폭 과대됐던 종목이 또 그 반등을 저점을 가지면서 일어섰다는 부분. 그래서 또 추가 연속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 부분이 이제 1245인데 여기서만 환율이 요동치거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요 상승 부분을 갖다 탄력이 좀 더 이번 주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환율이 안정됨으로써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2,700에 근접하느냐, 그 여부가 이제 체크 포인트 같고요. 또 미 증시가 이 반등이 단기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것이냐, 추가 상승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6월 달이 역사적인 통계로 봐서 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역사적 사례 있었던 빅 이슈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3개월이 기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이제 저점을 달리다가 3개월 위에 반등해서 6개월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빅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인플레이션, 긴축이 큰 빅 이슈고요. 또 전쟁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 봉쇄라든지 그 밖에 기타가 이제 복합되면서 역대 빅 이슈의 그 상당히 버금 그 이상 가는 종합적인 빅 이슈다 보니까 지금 6개월을 지금 하락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재들이라든지 아주 큰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의 지정학적이라든지 봉쇄 그런 부분, 뭐 원숭이 두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크게 폭발적인 큰 나쁜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6월 달에 안착해서 저점을 다지고 7월부터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증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기준점이 있으시다면요? 예. 오늘도 보면 저는 이제 로봇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요. 로봇주 관련들이 좀 그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앞으로 이제 로봇주는 또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사람도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 먹거리 사업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 중장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새 정부의 정책주, 수소 전기 UAM이라든지 또 리오프닝주, 최근에 엊그저께부터 이제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6월 10일 여행객 그 출입 허가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가 이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펼 때가 됐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주하고 금융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또 미래 먹거리 플러스 이슈가 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접근해서 시장 전략으로 대응하면은 수익 실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였습니다.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좀 꺾여서 수급이 좀 양호해지고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좀 선순환이 될 것인가, 확신을 갖기보다는 계속 이쪽으로 좀 근거를 찾아가면서 체크하자, 시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로봇주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도 아즈넥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몇몇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